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금투자.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투자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거 3가지. 오늘은 3가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첫 번째, 김치 프리미엄. 아마 이 용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로 쓰였던 용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보다 높다. 이런 의미에서 김치 프리미엄. 이런 용어가 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취임 이후 금값이 폭등하자 금 투자 광풍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욱 세게 불어온 결과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 윤석열의 비상계엄까지 겹쳤으니 국민들의 불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물론 없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금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달 들어 13일까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골드바가요. 얼마나치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406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는 전월 동기 대비 3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배. 와! 1년 전보다 20배나 더 많은 금들을 사 모았다는 거죠. 이러자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 전 세계 시장보다 높게 책정되는 앞서 언급했던 김치 프리미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비쌀까?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 가격 요거 찾아보니까요. 1g당 현재 15만 8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국제금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시간 13만 3,910원입니다.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금 가격이 무려 15.2%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좀 줄어든 수치라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이 20% 이상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격차는 KRX 금시장이 개설된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골드바 판매, 중지되는 이 실버바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황당한 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세가 이렇게 유독 비싸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금을 사다가 국내 시장에서 팔 수만 있다면 어이구 그냥 앉아서 15% 이상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방식을 일컫는 경제학적 용어도 있습니다. 바로 재정거래라고 하죠. 재정거래. 이 재정거래의 대표적인 게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때 많이 언급됐던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바로 재정거래와 관련이 매우 깊잖아요. 저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빌려 고금리인 해외 투자는 와다나베 부인 같은 이런 사례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일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재정거래인데 그러면
금 가지고도 이런 재정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앞서 얘기처럼 현재도 15% 이상 벌어져 있으니까요. EPD의 픽. 그런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정 거래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 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특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의 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신고 기준 앞서 1만 달러라고 했는데요.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금이더라도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판매 목적인 것 같다. 이런 의심이 갈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이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 이거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 그래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그렇지 않죠. 왜 신고하라고 하겠습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거 내라는 거죠. 관세는 매입한 국가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관세인 나라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관세를 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10% 따라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한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난 경우에만 앞서 언급했던 재정거래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면 어이고 재정거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출발 국가에서 금 수출 규정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 반출을 아예 막는 경우 아니면 반출하더라도 별도의 서류까지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 재정 거래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밀수범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말랑말랑한 금을 복대에 차고 들어오다 잡힌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EPD의 픽. 최근 금 투자 강풍 때문에 벌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근본이제 부활. 요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근본이제? 근본이제가 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화폐를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쓰여 있는 금액만큼 금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근본이제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이 파탄났던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시켰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후 오일 쇼크로 사상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리고요. 문제는 이로 인해 대일 무역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 4개를 사고 남을 정도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한때 나돌았었죠. 근본이제 폐기로 달러 중심의 미국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진 않았겠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레이거 행정부는 근본이제 부활까지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본이제 부활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일본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을 프라자 호텔에 다 집합시켰잖아요. 내 밑으로 다 집합. 왜 그랬겠습니까? 미국 물건을 많이 이들 나라가 사도록 만들기 위해 프라자 합의를 맺은 거 아닙니까? 이 프라자 합의로 달러 중심의 패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근본이제 부활 주장이 솔솔 미국 내에선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규모 무역 적자로 달러뿐만 아니라 금까지 빠져나가는 현실이 근본이제 부활에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던 재정 거래가 국제적으로 크게 늘어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미국 투자자들이 영국의 런던 시장에서 금을 매입하고 또 중국 본토인들도 홍콩 가서 금을 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뉴욕의 금 선물 가격은 12일 기준으로 온스당 2,900달러로 마감됐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런던의 금 가격보다 20달러나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 미국의 은행 관계자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런던의 금 상가나 스위스의 금 재련소에서 금괴를 산 후 안전한 여객기 화물칸으로 이를 옮겨서 미국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하기엔 힘들겠지만
IB 같은 투자은행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 금을 매입해서 미국으로 옮겨 판매하는 방식, 바로 앞서 언급했던 재정 거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규모의 대서양을 건너는 금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이로 인해 영국 은행들에서 금괴를 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며칠에서 4에서 8주로 늘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뉴욕 상품거래소에 보관 중인 실물 금괴 재고량이 3천만 트라이온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1220만 트라이온스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30% 넘게 재고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뉴욕의 금괴가 쌓이는 현상, 앞서 언급했던 금본위제 부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금본위제의 가장 기본, 금이 충분해야 금본위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금본위제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금이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이제는 금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 금본위제 부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는 후보 시절 금본위제 부활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상상 초월의 미국 정부 부채가 어떤 영향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는 해법 중에 하나도 바로 금본위제 부활에 있거든요. 금본위제 하에서는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낼 수 없잖아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금본위제 부활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언급 자체가 금값을 띄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도 금본위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가상화폐가 바로 디지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런 금본위제 부활을 노리는 국가, 미국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G2로 불리는 중국도 기축 통화 지위를 얻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금본위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EPD의 픽. 바로 세 번째 현상으로 연결되는데요. 미중 전의 전쟁. 달러 패권을 흠집내기 위해 금을 사들이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자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키우려는 미국의 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지난해 연간 금 보유량은 무려 1186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4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333톤이나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샀을까요?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2022년만 해도 1948톤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는 금 보유량이 2279.6톤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통계를 공개한 1977년 이후 최대 보유량이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40톤 이상을 추가로 사들여 전 세계 금 보유량 5위인 러시아의 격차를 바짝 좁혔더라고요. 아마 민간 금 보유량까지 치면 러시아를 충분히 제끼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금을 살까? 앞서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전 세계 거래 시스템이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 달러 패권을 중국은 어떻게든 흔들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통상 두 안전자산의 가격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중국은 미국을 향해 거침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거든요. 꾸준히 금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일이 뭘까요? 바로 미국 국채는 내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판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 국채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재무부가 발표한 국제자본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4년만 해도 1조 3천억 달러. 그런데요, 지난해 말 수치를 따져보니까요, 800억 달러로 40% 가까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5년 중 역대 최저치라는 거예요.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은 3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무려 경을 5번 넘게 칩니다. 5경 2,4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중국의 국채 매각, 정부 부채로 고민 중인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이를 트럼프가 가만히 두고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중국과 러시아 등 비서방 신흥 경제국 연합체, 다들 아시죠? 브릭스를 언급한 뒤에 대놓고 적대적인 이들 국가가 새로운 자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달러화를 대처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확약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니네 딴 생각 품지 마. 니네 딴 생각 품으면 알고 있지?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협박만 했을까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관세 폭탄과 비트코인.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면 금 수요를 대체해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은 달러 경쟁자가 아닌 금의 경쟁자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연속성, 희귀성, 채굴의 어려움 등 여러 면에서 금과 유사하죠.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도 하죠. 미국이 1930년대 전 세계 금을 대량 매입해 달러를 기축 통화로 만들었잖아요. 바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같은 구상의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전 세계 자산에서 비트코인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 자산 1위,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금입니다. 금은 19조 달러로 전 세계 자산 순위 부동의 1위고요. 그 다음이 어이구, 애플, 엔비디아, MS, 아마존, 알파벳,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7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조 9천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지금 벌써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금 다음이 뭡니까? 은이잖아요. 은은 지금 9위로 쳐져 있거든요. 이 은보다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 가까이 많더라고요.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해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전해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우리나라만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에요. 전 세계가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지만 예외인 곳이 있거든요. 그 예외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아이고, 이 한국은행 사람들은 최영 장군의 유언을 너무나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벌써 12년째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 보유량 순위도 우리나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3년만 해도 32위. 이것도 높은 순위가 아닌데 지난해에는 3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OECD 9위지만요. 금 비중은 1.2%밖에 안 돼서 꼴찌. 평균이 24.6%인데 2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금 보유량이 적지? 이에 대해 한은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금은 이자 없는 무수익 자산인데다 위기 시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이런 신중론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6년 전인 2008년 한국은행 경제교육기획팀에서 쓴 금은 금값이 되는 이유들, 이런 제목의 글이거든요. 아니, 2008년 도대체 금값이 얼마였길래 이런 글을 썼을까요? 온수당 900달러 수준이에요. 아니, 지금은 2,800달러가 넘잖아요.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16년 전 한은은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예견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 등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